점점 건조해지는 계절, 겨울이 왔는데요. 사실 겨울철에는 사무실에서 보습 관리만 좀 센스 있게 잘해주셔도 겨울 때문에 나이 들어가는 거, 주름 생기는 거, 장벽이 무너지는 거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막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피부가 나이 드는 것과 겨울에 피부가 나이 드는 것은 피부에 작용하는 곳이 좀 다른데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이나 열 그런 것 때문에 피부 속을 나이 들게 하고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건조함 때문에 피부 표면에 장벽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자잘한 주름들, 잔주름이 더 깊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습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내나 아니면 사무실, 일하는 공간에서 빠르게 보습을 충전할 수 있는 아이템 6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미스트입니다. 미스트를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만약에 오후쯤 됐을 때에 사무실에서 피부가 건조하다라고 느끼신다면 사실 지금 쓰고 계시는 스킨케어 루틴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너무 적은 양을 바르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너무 유분감이 적은 제품만 바르고 있는 건 아닌지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기 자체가 습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지요. 그래서 이미 피부에 있는 수분까지도 빼앗아 가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분 보호막, 오일막, 유분막 이런 것들이 살짝 씌워져 있는 것들을 그래도 써주셔야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수분을 공기 중에 뺏기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킨케어 루틴에서 좀 충분히 바르시고 메이크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건조하다라고 느낄 때 뿌리게 되면 수분이 마르게 되면서 오히려 피부에 있는 수분을 같이 빼앗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스트를 뿌리고 났을 때 즉각적으로는 수분이 충전됐다라고 느끼지만 5분에서 10분 정도만 지나도 더 건조해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루틴을 잘 챙기시고 건조할 때 뿌리지 마시고 지금쯤 뿌려줘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미스트는 뿌리시는 게 가장 건강하게 쓰는 방법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사무실에서 쓰기 참 괜찮은 미스트 3가지를 가벼운 순서부터 조금 무거운 순서대로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3가지는 겨울에 뿌리셔도 수분이 좀 바깥으로 날아가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덜한 약간 에센스 타입이면서도 살짝 오일막을 주면서도 그런 느낌의 미스트들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바이오힐보입니다. 이 제품은 판테슬 리페어 시카 크림 미스트인데요. 이 안에는 판테놀이 1%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뿌리고 나면 완전 촉촉한 느낌이 든다라기보다는 뿌리고 났을 때 그냥 적당한 수분막을 주는데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왜냐면 제가 앞으로 소개해드린 미스트가 조금 더 무겁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 제품은 층이 2가지로 분리되어 있는데요. 상단에 있는 것이 보습 크림 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흔들어서 쓰시고 분사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안개 분사처럼 쫙 퍼지게 되거든요. 빠르게 증발한다거나 빨리 건조해진다라는 느낌은 훨씬 더 덜하긴 합니다. 얼굴에 뿌리고 났을 때 예쁜 광이 도는 그러한 미스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촉촉한 수분감을 주면서도 살짝 얇은 막을 씌워주는 광채까지는 표현되지 않지만 그냥 그 정도의 수분 정도를 원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정도 미스트를 쓰셔도 됩니다. 특히나 지성 피부나 중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너무 유분막이 있는 것보다는 이런 제품들이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미스트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 제품은 홀리추얼 미스트입니다. 이 제품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미스트 중에 가장 분사력이 안개 분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자잘하게 쫙 피부 위를 감싸는 듯한 그러한 분사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격대는 조금 높기는 하지만 방금 소개해드린 바이오힐보보다는 좀 더 무겁습니다. 이 제품에 들어가 있는 주요 성분은 나이아신아마이드와 8가지의 플라워 추출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고 나면은 향이 좀 은은하게 돌고요. 그래서 기분 좋게 해주는 향이 납니다. 이 제품이 앞에서 봤던 바이오힐보보다는 살짝 더 무겁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분감이 막 높아서 오일감이 막 너무 무겁다 이런 느낌까지 드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수분 미스트에 비해서는 훨씬 더 무거운 느낌이 들기 때문에 겨울 같은 계절에 한두 시간에 한 번씩 뿌려주시게 되면 메이크업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촉촉함을 얹어주는 그러한 미스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메이크업 픽서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아이다라고 하는 미스트 제품인데요. 이거는 저희 PD님이 강력 추천해서 말씀해주신 그러한 제품이라 저도 처음 경험해보고 써보게 됐는데요. 가장 무겁고 겨울에 쓰기 참 괜찮은 미스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신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은 바쿠치올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아데노신보다 훨씬 더 뒤에 있기 때문에 0.04% 미만
들어가 있는 것이어서 바쿠치올이 아주 미량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에틸아스코빌 애시드도 굉장히 소량으로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제품은 뿌리고 나면 은은한 광채가 돌기 때문에 피부가 정말 예뻐 보이는 그러한 미스트거든요. 이 제품 이름이 글루타치온 브라이트닝 앰플 미스트라고 해서 오늘 소개해드린 이 3가지 미스트 중에서 가장 무거운 제품을 좀 써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이다 제품을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립밤을 제가 소개해드릴 텐데요. 사실 이 입술에 각질 막 올라와 있고 하면 그것만큼 피부가 나빠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입술을 촉촉하게 관리해 주시는 것도 예쁜 피부로 보이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립밤은 제가 이미 작년에 한번 어떤 립밤들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쫙 짚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사무실에서 간편하게 쓰는 제품 2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하나는 제가 꾸준히 써오고 있는 키엘 립밤을 말씀드릴 거고 하나는 블리스텍스를 소개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2가지는 마무리나 사용감이 좀 다른데요. 블리스텍스는 가격이 저렴한 대신에 항상 손으로 떠서 써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기는 합니다. 대신에 블리스텍스는 화한 느낌과 더불어 바르고 났을 때 뭔가 튀김 먹고 난 상태의 그런 오일감이 돈다거나 그러지 않고 보습감은 주는데 바른 듯 안 바른 듯한 그러한 입술을 유지해주면서도 각질이 너무 많이 부각되어 있었을 때 빨리 눌러주는 그러한 효과도 함께 있기 때문에 두껍게 발랐지만 두꺼워 보이지 않는 그러한 립밤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너무 착한 가격이어서 립밤계의 가성비템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키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자기 전에 항상 키엘을 두둑히 바르고 자는데 키엘은 사실 일반적으로 바르면 윤광이 확 도는 그러한 립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립글로스 같은 걸 바르지 않아도 립글로스를 바른 것 같은 느낌의 그러한 립밤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느낌을 주고 싶지 않고 너무 부담스럽게 입술 표현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할 때는 키엘 립밤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느끼긴 할 겁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립밤을 경험을 해봤을 때 키엘이 사용성도 편하고 보습력에서도 좀 뛰어난 편이기 때문에 주무시기 전이나 아니면 사무실 안에서 빨리빨리 입술 위에 빠르게 보습을 주고 싶을 때에는 키엘을 써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피부보다 입술 같은 경우에는 피지선이 전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립밤을 발라주시지 않으면 계속 각질이 부각되게 되고 나중에는 찢어져서 또 피가 나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겨울은 습도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각질이 부각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립밤을 꼭 발라주시는 게 중요하고 입술도 피부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사무실에서 가볍게 쓰기에 좋은 핸드크림 4가지를 제가 비교해 드릴 텐데요. 사실 핸드크림은 제형을 잘 보고 고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핸드크림이 좀 무겁고 기름이 좀 떨어질 정도의 무거움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처럼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너무 기름이 많이 돌고 너무 무거운 핸드크림을 쓰면 자꾸 손이 안 가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손도 나이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드크림 꼭 바르셔야 되고 제가 한번 바디크림도 쫙 짚어드렸지요. 그래서 가능한 바디크림도 1년 365일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얼굴만 보인다고 이 얼굴만 스킨케어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손도 겨울철에 꼭 케어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손을 또 평소에 자주 씻게 되잖아요. 그래서 씻을 때마다 씻고 나서 항상 핸드크림을 바르시는 것을 습관화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핸드크림을 바르실 때는 손바닥보다는 손등 위주로 바르시는 게 중요하고요. 손톱 그 사이사이까지 손톱 윗부분까지 잘 각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발라주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핸드크림은 가벼운 순서부터 무거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제품은 스위스 유스트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촉촉한 보습력인데요. 바르고 나면 안 바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핸드크림의 참 장점이 뭐냐면 안 발랐는데 발랐기 때문에 손이 뻣뻣하다거나 건조하다는 느낌을 전혀 주지 않으면서도 바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주니까 이거 굉장히 잘 만들어진 핸드크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손을 많이 쓰시고 뭔가 바른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고 싶다라고 할 때는 스위스 유스트 제품을 쓰시면 됩니다. 다음은 제가 요즘에 핸드크림으로 많이 쓰고 있는 바이레도 바디로션인데요. 제가 이 발다프리크 제품을 쓰는 이유는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서 미팅하기 전이나 조금 기분 좋은 향을 내고 싶을 때 이 제품을 그냥 펌핑 타입이기 때문에 쉽게 사무실에서 짜서 쓰고 있거든요. 이 제품은 바디 로션이기 때문에 무게감이 거의 없고요. 가볍게 싹 스며들듯이 발려지지만 그래도 약간의 보습감은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스위스 유스트보다는 살짝 무게감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발랐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 사실 이러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향의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바디로션은 향을 한번 맡아보시고 내가 선호하는 향으로 핸드크림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쓰기 참 괜찮은 핸드크림 세 번째는요, 바로 르라보 제품인데요. 르라보 제품도 이 보습감에 비해서는 거의 안 바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러한 핸드크림입니다. 제형 자체는 좀 무겁게 나오는 것 같지요? 그런데 정말 순식간에 손 위에서 쫙 펴발려지고요. 끈적임 없는 마무리감 때문에 사실상 핸드크림으로서 이 제품도 손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제가 쓰는 제품은 바질인데 밖에서 너무 향이 강한 핸드크림을 쓰게 되면 음식 먹거나 그럴 때 그 향 때문에 좀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바질 향은 바질을 음식에도 넣는 그러한 향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손에 발랐을 때 음식 맛도 돋궈주고 기분도 좋게 해주기 때문에 저는 바질 향을 가방 속에 갖고 다니면서 쓰고 있는데요. 이 제품도 사무실에서 쓰셨을 때 굉장히 쾌적하게 쓸 수 있으면서도 너무 오일이 많이 묻어났지 않은 그러한 제품으로서 활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제품은 보로탈코 크림인데요. 이 제품은 올리브영에서도 만나실 수가 있는데 이 제품은 약간 니베아 크림 같은 향이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익숙한 그런 파우더리한 향이 나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중에서는 가장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오일감이 가장 많이 있고 실제로 키보드 같은 거 썼을 때 키보드에 그 오일이 좀 묻어나는 정도의 감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무거운 편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주 무겁다라는 경우는 왜 정말 핸드크림 썼을 때 너무 무거워서 와 보습력 진짜 좋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그렇게까지 오일감이 심하고 보습감이 높은 제품은 자꾸 미끄러지고 심지어 뭘 딸 때 제대로 따여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은 바디크림을 쓸지언정 제가 핸드크림으로는 거의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은 안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 제품은 굉장히 무거운 제품이기 때문에 정말 손이 많이 건조하고 손을 자주 씻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보습제를 좀 축축한 거, 충분히 보습감이 있는 거 이런 거를 쓰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로탈코 제품도 함께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제품은 향이 좀 강한 편이기 때문에 향을 꼭 맡아보고 내가 좋아하는 향이지를 판단하신 다음에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사무실에서 꼭 쓰셔야 되는 거, 사실 가습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공간이 아주 좁은 게 아니라면 사실은 넓은 공간에서는 나만을 위해서 가습기를 쓰는 게 좀 어렵지요. 그렇지만 가습기를 왜 책상 위에서도 두고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오늘 가습기를 좀 쉽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 어떤 가습기를 제가 쓰고 있는지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넓은 공간이라고 해도 가습기를 안 쓰는 것보다는 쓰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대신에 요즘에 나와 있는 가습기의 이름을 보면 제가 좀 보기에도 좀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보통 가습기는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자연기화식, 가열식, 초음파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이렇게 단어로만 들으면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요. 저도 사실 마찬가지였는데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누가 가장 가습력이 뛰어난 거냐? 그건 바로 초음파식입니다. 대신에 초음파식의 가장 단점은 그대로 세균이 공기중으로 분무가 되기 때문에 아이가 있는 환경이거나 아니면 자주 세척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초음파식은 굳이 추천드리지 않는다라는 주의고요. 그러면 가장 위생적인 것은 뭐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열식이겠지요. 왜냐면 물을 100도씨까지 끓인 다음에 분무를 해주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일은 좀 적겠지요. 대신에 가열식의 단점은 화상의 위험이 있고 너무 그 수증기가 좀 뜨거울 수도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이가 있는 환경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전력 소비가 좀 높기는 합니다. 왜냐면 끓여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즘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바로 자연기화식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은 자연기화식인데요. 이 제품은 초음파식보다는 가습량, 가습력 자체는 살짝은 떨어지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세균이 공기 중으로 잘 퍼지느냐 이런 부분을 굉장히 낮출 수 있습니다. 제가 쓰는 제품은 LG 퓨리케어 제품인데요. 저는 사실 집에 곳곳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능한 공기 중의 습도를 45% 정도로는 맞춰놓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쓸 때마다 제가 항상 세척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세균이나 어떤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떠다니거나 하는 것들은 좀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도 나만을 위한 가습기를 준비하셔서 책상 위에 놓고 쓰시는 건 다 좋은데요. 그런데 가끔 책상 위에다 놓고 얼굴에 직접적으로 분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왠지 피부에 직접적으로 수분이 채워질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오히려 피부에 해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일시적으로는 수분이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일하는 시간 내내 가습을 얼굴에다 쪼여주시는 게 아니라면 수분으로 이루어진 미스트처럼 중단했을 때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가습 자체가 얼굴을 때리고 있는 상황이겠지요. 짧은 시간 정도야 괜찮겠지만 몇 시간 동안 계속 분무하는 것을 그대로 맞게 되면 오히려 장벽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계속 피부가 축축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장벽 자체가 굉장히 취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외부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그러한 피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얼굴에 가능한 직접적으로 가습기를 분사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밤에 주무실 때 가습기 옆에서 너무 가까이 붙어서 주무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 분무하는 것 자체를 나한테 직접적으로 쏘이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고 1, 2m 정도 떨어뜨려 놓고 가습기를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습도 조절을 위해서 식물 두면 도움이 될까요? 이런 질문도 가끔 주시는데요. 우선 습도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식물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레카야자라는 식물이고요. 그리고 고무나무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몬스테라, 아이비, 필로덴드론, 이러한 식물들이 바로 수분을 좀 내뿜어주는 그러한 식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사무실 책상에 요거 하나만 딱 놓는다고 해서 습도를 좀 유지해준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 기준으로 본다면 집안 전체 면적에서 그래도 3분의 1 정도는 채워야 식물만으로 어느 정도 습도가 유지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한두 개 정도 나서는 요 식물 덕분에 내가 습도가 좀 유지되겠구나라고 이해하시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책상 위에 조그만 가습기 하나를 놓으시고 그리고 식물까지 같이 놓고 그렇게 되면 그 주변 환경부터 우리가 습도가 확 올라가는 그러한 효과도 있기 때문에 가습기와 식물을 같이 놓으시는 것은 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물 마시기인데요. 그냥 물 두시면 사실 잘 손에 안 가시지요. 근데 요즘에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져서 물을 마시게 하는 그런 어플도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바로 우물이라는 어플인데요. 저도 이걸 사용해보니까 너무 좋았던 게 너무 일이 바빠서 일에 너무 집중하고 있을 때 물 마시는 시간도 사실 잊고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30분마다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맞춰놓으면 또 알람이 제깍제깍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자신의 신체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내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물의 양도 제한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마시는 걸 좀 더 습관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런 어플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겨울철 건조한 사무실 보습템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 중에서 가장 손쉽게 보습을 줄 수 있는 것은 저는 미스트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서서 꼭 강조해드렸듯이 건조하다라고 느낄 때 쓰지 마시고 그냥 내가 생각났을 때 물 드시는 것처럼 간헐적으로 뿌려주시는 게 훨씬 더 보습에는 도움이 된다는 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너무 건조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차라리 그 위에 크림을 한 번 더 덧바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메이크업을 한 상태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촉촉한 쿠션들 많이 출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촉촉한 쿠션을 한 번 더 얹혀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겨울철에도 자기 관리 잘 하시면서 보습 관리까지 잘해서 더 예뻐지는 피부로 거듭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